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학년도 인천해운중학교 온라인 체육 수업 3차 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볼게요. 첫 번째, 배구 공격 용어, 두 번째, 배구 수비 용어, 세 번째, 배구 포지션, 네 번째, 배구 심판 구성, 다섯 번째, 배구 심판 수신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먼저 준비 운동을 같이 하겠습니다. 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따라해 봅시다. 자, 짧게 눌러주기. 비복근이란 종아리 근육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길게 눌러주기. 이때 주의할 점은 발 뒤꿈치가 땅에 닿도록 노력해보세요. 무릎 돌려주기. 이제 허리 돌려주기. 어깨 돌려주기. 자, 어깨 눌러주기. 삼각근은 어깨 위에 있는 근육을 말합니다. 자, 위로 팔꿈치 잡고 머리 뒤로 팔을 당겨서 늘려주세요. 삼두근은 겨드랑이 위에 있는 근육을 말합니다. 자, 목 돌려주기. 팔벌뛰기 하겠습니다. 손바닥 머리 위에서 박수 칠 정도로 높게 늘려주세요.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준비 운동을 이렇게 했고, 다음은 오늘의 홈 트레이닝. 오늘은 스쿼트를 배워볼 거예요. 영상 따라해 봅시다. 이번 운동은 하체 근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스쿼트입니다. 발을 어깨 너비보다 살짝 넓게 벌려주시고 발끝을 약 15도 정도 돌려줍니다. 팔을 앞으로 뻗어 등과 가슴을 곧게 펴주시고 무릎이 발끝을 넘어가지 않는 선까지 천천히 앉았다가 일어섭니다. 10회 실시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쿼트 영상을 봤는데 좀 더 자세하게 따라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 어깨 넓이로 다리를 벌리라고 했어요. 근데 발끝을 바깥쪽으로 15도 정도 벌리는 이유는 11자로 나란히 했을 때는 무리가 가고 무릎에 잘못돼서 이제 충격이 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짝 발끝을 15도로 벌려줘서 좀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약 15도 정도 돌려줍니다. 팔을 앞으로 뻗어 등과 가슴을 곧게 펴주시고 근데 주의점은 허리를 너무 숙여서 상체가 앞으로 쏠리지 않도록 허리를 꼿꼿이 펴서 이 자세를 만들어주도록 합니다.
무릎이 발끝을 넘어가지 않는 선까지 천천히 앉았다가 일어섭니다. 10회 실시하겠습니다. 그때 앉을 때는 너무 많이 앉아서 엉덩이가 발 뒤꿈치까지 내려오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자, 그러면 선생님 구령에 맞춰서 10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호흡은 내려갈 때 후. 자, 올라오면서 하 하면서 숨을 들이마셔주세요. 내려올 때 숨을 뱉고 후. 올라갈 때 숨을 들이마셔주고. 자, 이렇게 10회 오늘 3세트 자기 주도적으로 운동해 봅시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예요. 먼저 첫 번째, 배구 공격 수비 용어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 배구 포지션을 구분할 수 있고 자신이 맡은 포지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세 번째, 배구 심판 수신호를 보고 이를 설명할 수 있다. 자, 오늘 크게 공격 수비 용어, 두 번째 포지션,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자, 먼저 배구 경기 공격 용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먼저 이렇게 써져 있죠. 공격의 기본이란 무엇인가? 공격의 기본이란 첫 번째, 다양한 세트업을 활용하여 공격하는 것. 두 번째, 3단 공격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한 리시브로 세터에게 패스하는 것입니다. 이게 공격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배구 경기 공격 용어에는 크게 5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목차로 해놨죠. 그 중에서 첫 번째 서비스 에이스. 서비스 에이스부터 먼저 배워보도록 해요. 서비스 에이스란 무엇인가? 그 말 그대로 서브로 득점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아, 서브로 득점했기 때문에 서브 에이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강한 스파이크 서브, 정확하게 빈 공간을 노리는 목적 타성. 목적이 있는 목적 타성, 서브 등의 기술로 득점에 성공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서비스 에이스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강하게 점프, 스파이크 서브를 하던가, 사람이 없는, 상대편 수비진이 없는 빈 공간을 겨냥해서 정확하게 찔러 넣느냐. 이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서비스를 넣기 전에 항상 빈 공간을 주시하면서 그쪽으로 공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서비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다이렉트 킬이 있습니다. 다이렉트 킬은 상대의 수비 미스, 실수로 우리 진영에 넘어온 공을 바로 앞쪽에 있는 선수가 스파이크 공격을 하는 것을 의미해요. 디그나 토스 등의 과정을 생략하고 상대팀의 수비 진영이 갖춰지기 전에 기습 공격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 그림에 나와 있죠. 이 선수가 지금 다이렉트 킬을 하는 선수입니다. 상대 수비진의 실수로 토스한 공이 세터로 넘어가지 못하고 네트를 넘어갔어요. 바로 앞으로 넘어왔을 때 이 세터나 네트 앞쪽에 있는 선수가 공이 넘어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찬스볼이에요. 바로 점프해서 손만 뻗어서 강한 스파이크로 앞쪽에 떨어지게 그렇게 공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팀이 바로 넘어왔기 때문에 토스나 디그 과정을 생략해서 그냥 바로 한 번에 공격하는 거예요. 3번까지 안 가고. 이것을 이제 다이렉트 킬이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 오픈 공격이에요. 자, 오픈 공격은 넓은 공간으로 높이 패스해서 공격수와 수비수가 정면 승부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공격 방법으로 레프트 공격수, 라이트 공격수에게 세터가 높이, 멀리
공을 띄워주면 강하게 빠르게 스파이크하는 형태입니다. 오픈 공격 시에는 상대팀 블록이 항상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타점이 높은 공격, 빠른 공격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배구 경기를 보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공격 전술 형태예요. 자, 세터 가운데에 있는 세터가 토스를 높게 해주면 라이트 공격수나 레프트 공격수가 뒤에서 달려와서 1, 2, 3 점프 스파이크 하는 방법을 오픈 공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스파이크 연습할 때도 주로 이 방법을 연습하게 될 겁니다. 다음 네 번째 속공입니다. 속공은 퀵이라고도 해요. 빠르다, 빠를 퀵, 영어로 퀵이라 하죠. 상대편의 수비의 블록이 올라오기 전에 빠르게 공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격자와 세터 간의 간격에 따라서 A킥, B킥, C킥으로 나뉠 수 있어요. A킥은 세터와 공격자 간의 거리가 그러니까 1m. 자, B킥은 1m에서 2m 사이. 자, C킥은 2m에서 3m 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m는 대략 여러분들 키에서 크게 한 발자국. 이게 1m 정도 돼요. 자, 그래서 속공을 하면 주로 아까 봤던 오픈 공격보다는 높게 하는 게 아니라 세터가 토스를 높게 하는 게 아니라 짧게 해서 그 순간에 공격자가 점프해서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픈 공격은 넓은 공간을 활용해서 길게 토스가 온다면 속공은 짧게 토스가 주로 옵니다. 자, 다섯 번째 시간차 공격이 있습니다. 상대편의 수비의 블록을 속이기 위한 공격 방법으로 가짜 공격수의 공격 모션 후 주변 다른 공격수가 스파이크하는 것을 의미해요. 배구 경기에서 가짜 트릭을 이용하는 것. 가짜 공격수의 속임 모션은 상대 블록을 혼란시키고 빈 공간을 진짜 공격수가 강한 공격으로 득점을 노리는 형태입니다. 여기 오타 났습니다. 노리는이에요. 그러니까 봐봐. 여기 이게 지금 애니메이션인데 여기 이 선수가 트릭을 했어요. 이 세터가 공을 올렸어요. 근데 이 선수가 자기가 스파이크 할 것처럼 한번 왔다 지나간 거예요. 트릭을 주고. 근데 진짜 스파이크를 하는 선수는 누구예요? 여기 3번. 3번에 지금 진짜 스파이크를 하려고 뛰어 올랐죠. 자, 이렇게 속임수를 주는 게 시간차 공격이에요. 앞에 10번이 나 속임수 할게 하고 뛰었다가 근데 이 블로킹 선수들은 10번이 진짜 스파이크를 하는 줄 알고 이미 점프 타이밍을 가져갔잖아요. 점프 했죠. 근데 이 선수가 진짜 할 때는 블로킹 선수들은 이미 내려온 상태겠죠. 그러니까 스파이크를 진짜 한 선수는 장애물에 제약 없이 맘 편히 스파이크를 때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 블로킹 선수들이 이미 내려왔으니까 착지를 한 상태니까 벽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시간차 공격입니다. 자, 이렇게 5가지 배구 경기에 주요된 그 공격 용어를 봤어요. 이제 두 번째는 배구 경기 수비 용어. 공격을 봤으니까 수비를 봐야겠죠. 공격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무조건 수비가 되어야지 공격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비가 중요합니다. 자, 수비에도 기본이 있습니다. 수비의 기본이란 먼저 첫 번째, 넘어진 동료의 자리, 블로커의 빈 자리 등을 신속하게 파악해서 적절한 수비 위치를 잡는 것입니다. 우리 팀이 만약에 무게중심을 못 맞춰서 넘어졌어요. 그럼 그 자리를 메꿔야겠죠. 나든 아니면 우리 동료가. 그리고 블로커의 빈 자리. 블로커가 뛰었어. 그러면 그 블로커가 간 자리가 비었을 거 아니에요? 블로커가 블로킹을 하기 위해서 이동을 했으면 자기 원래 자리가 있잖아요. 그쪽도 이제 수비수는 분담해서 맡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항상 자세를 낮추고 블로킹이나 리시브 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자, 상대편이 서비스를 하든지 스파이크를 하든지 그 전에 시간이 있잖아요. 공이 넘어오기 전에. 그때 우리 팀은 항상 수비 자세를
스쿼트까지는 아니더라도 하프 스쿼트 자세처럼 엉덩이를 낮추고 허벅지도 구부리고 무릎 구부리고 그렇게 낮춘 상태에서 이제 언더 핸드 패스를 할지 오버핸드 패스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손은 이렇게 항상 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언더핸드 할 때처럼 이렇게 잡고 있으면 안 되고 손은 푼 상태에서 손은 허벅지 위에 가볍게 놔둔 상태가 이제 낮은 자세입니다. 아시겠죠? 이 상대편이 공을 넘기기 전까지 이 낮은 자세로 리시브할 준비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공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공에 집중해서 수비를 한다. 상대팀이 어떤 공을 보낼지 모르기 때문에 공이 움직이는 그 경로를 항상 보고 공을 따라서 시선을 가야 해요. 근데 우리 팀을 본다든지 세터가 뭐하고 있나, 우리 팀 공격수가 뭐하고 있나 이런 걸 보면 안 되겠죠. 그리고 상대방이 페인트, 아까 트릭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동작을 먼저 보기보다는 공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배구 경기 수비 용어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디그랑 리시브.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디그다 아니죠? 가만히 서서 하는 리시브가 아닌 길게 떨어지는 공을 받아내는 기술로 선수는 몸을 앞으로 날려 한 손 또는 양손으로 공을 쳐내 다시 공격할 수 있도록 수비하는 것. 자, 그림에 나와 있죠. 이 선수 그냥 자기가 정자세로, 낮은 자세로 하기에는 이미 늦었어요. 늦었기 때문에 자기 본래 자세에서 공이 멀리 떨어지지만 자기가 맡은 구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발 딛고 슬라이딩 하는 자세로 한 손으로 공을 쳐내려고 하고 있죠. 이렇게 가만히 서서 안정적인 자세로 하는 리시브가 아닌 자기 구역에서 조금 멀리 떨어져 있지만 내가 받아내야 할 공이다 싶을 때 몸을 날려서 이렇게 한 손으로 할 수도 있고 두 손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을 쳐낼 때 공을 손바닥에 머무르는 채로 들어 올리면 안 돼요. 이거는 홀딩 반칙, 캐치 반칙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쳐내야 합니다. 네, 이렇게 디그라는 수비 용어도 있기 때문에 배구 선수들은 대부분 이렇게 무릎 보호대를 해요. 왜냐하면 슬라이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무릎이 까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수업을 하게 될 때, 배구 경기 하게 될 때, 나는 이런 적극적인 수비 할 수도 있고 몸을 날릴 자신이 있다. 그렇게 되면 집에서 이런 무릎 보호대나 붕대나 아대 같은 거 준비해서 오면 좋겠죠, 수업 시간에. 자, 이제 두 번째, 리시브. 리시브가 가장 수비의 기본이에요. 상대 코트에서 날라온 공을 받아내서 세터에게 정확하게 연결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주로 수비 전문인인 리베로와 보조 공격수가 리시브를 전담합니다. 실제 배구의 시작은 서브이지만 실질적으로 리시브가 되어야지 정상적인 공격을 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진짜 배구의 시작은 리시브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기본적인 리시브 지금 자세가 나와 있어요. 언더핸드 손 꽉 붙잡고 자세 낮췄죠. 자기보다 원래 맨 처음에 취했던 자세보다 공이 왼쪽으로 오기 때문에 몸을 왼쪽으로 기울였어요. 이 선수는 몸을 왼쪽으로 기울여서 공이 손목 바로 윗부분에 맞출 수 있도록 이렇게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리시브라고 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세 번째 목차인 배구 포지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구 먼저 포지션이란 모든 종목에 포지션이 있어요. 축구든 야구든 농구든. 근데 배구에도 당연히 포지션이 있겠죠. 그 포지션의 용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봐야 되고 그 전에 기본적으로 배구 포지션이란 팀에서 선수가 각자 맡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위치한 자리라고 합니다. 모든 종목에도 해당될 수 있어요. 자기 팀에서 하는 주 역할이 있을 거예요. 나는 수비를 잘한다.
그러면 리베로. 나는 토스를 잘 올려줄 수 있다. 그러면 센터, 세터. 이런 용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아볼 용어들은 첫째 세터, 두 번째 공격수, 셋째 센터, 네 번째 리베로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볼게요. 먼저 첫 번째 포지션, 세터. 코트 위의 리더, 일명 총사령관. 넘어온 공을 공격수들에게 적절하게 배급해서 원활한 공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말합니다. 자, 세터는 이렇게 주로 가운데, 네트의 가운데에 위치하게 되어 있고, 넘어온 공을 우리 팀이 리시브를 해줬어요. 리시브는 주로 이 세터한테 보냅니다. 왜냐하면 이 세터가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넘어온 공을 공격수들한테 배급하는 역할이 된다 했잖아요. 공격수들한테 배급을 해야지 공격이 되겠죠. 그래서 리시브를 세터한테 주면 세터가 주로 오버핸드 토스로 레프트면 레프트, 시간차면 여기 짧게, 라이트는 라이트 뒤로 이렇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세터가 토스를 정확하게 그리고 질 좋은 토스를 하냐에 따라서 이 공격수가 맘 편히 잘 때릴 수 있고 공격수 입맛에 맞게 줘야지. 그래서 이 세터랑 공격수와의 호흡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세터와 공격수가 주로 연습을 토스 주고 공격하는 이런 연습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공격수. 코트에서의 위치에 따라서 라이트, 레프트로 나뉩니다. 다양한 공격 방식을 통해 득점을 올리는 역할을 하고 보통에는 라이트 1명, 레프트 2명으로 구성되는 편이라고 합니다. 자, 내가 본 진영에서 네트의 오른쪽은 뭐예요? 라이트, 네트의 왼쪽은 레프트라고 합니다. 자, 오른손잡이나 왼손잡이 자기 입맛에 따라서 레프트를 선호할 수도 있고 라이트를 선호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공격수가 편한 쪽으로 주로 선정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라이트에 쓸 수도 있고 레프트에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스파이크 연습을 하면서 나는 어디가 더 잘 맞네. 오른쪽이 더 잘 맞고 왼쪽이 더 잘 맞고 이거를 연습을 하면서 느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 저는 왼쪽이 편한 것 같아요. 왼쪽에 쓰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왼쪽에 주로 쓰게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센터예요. 센터는 주 공격수들과 함께 다양한 플레이를 진행하는 역할을 해요. 상대방의 공격을 막는 블로킹을 주도합니다. 자, 센터가 지금 이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지금 센터지만 뭐 하고 있어요? 짧은 시간차 공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플레이를 할 수 있어요. 세터 뒤에 있으면서 시간차 공격 주로 하고 그리고 수비할 때는 라이트 공격수와 함께 여기 스파이크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라이트 공격수와 함께 오른쪽 앞으로 가서 블로킹을 뛰겠죠. 또 가운데 있다가 상대편이 우리 왼쪽 공격을 하려 한다. 그러면 레프트 공격수와 함께 왼쪽으로 이동해서 점프 뛰어서 블로킹 하겠죠. 그러니까 센터는 다양한 역할을 해요. 공격만 하는 것도 아니고 수비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좀 재밌는 포지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리베로. 공격 외에 수비와 서브를 받는 서브 리시브만 가능한 수비 전문 포지션입니다. 주로 리베로는 6인제 배구 룰에서 많이 등장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서브, 리시브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수비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배구 우리가 생각하면 키 큰 사람이 유리해 키 큰 게 최고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리베로는 일반적인 배구 선수들보다는 키가 작은 경우가 많아요. 왜일까요? 자, 우리가 안정적으로 리시브를 하려면 이렇게 자세를 낮춰야 되잖아요. 자세를 낮춰야 돼. 근데 기럭지가 크면 자세 낮추기까지 오래 걸리고 좀 힘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무게중심이 낮을수록 우리가 안정적인 자세가 됩니다. 그래서 다리 짧은 사람이 무게중심이 낮고 이런 경우에는 유리한
포지션이 될 수 있어요. 낮게, 무게중심 낮게 해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자, 하는 역할이 바로 리베로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세 번째까지 봤고, 자, 기지개 좀 피고, 선생님도 기지개 좀 피고, 자, 네 번째, 배구 심판. 심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배구 심판에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이게 한 명이 아니라, 기록원은 몇 명이 될 수 있고, 선심은 또 두세 명이 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배구 심판만 해서 10명은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종류는 주심, 두 번째 부심, 세 번째 선심, 네 번째 기록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심부터 살펴볼게요. 자, 주심. 주심은 자, 사진에서 보이죠? 이렇게 높은 의자, 주로 네트 선에 걸쳐서 높이가 맞는 높은 의자에 올라거나 앉아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튀는 유니폼 입으시고 심판복 입으시고 이분은 서 계시죠? 호루라기 차시고 이렇게 있습니다. 네트의 연장선에. 그래서 주심은 네트 한쪽 끝에 설치된 심판대에 앉거나 서서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의 눈높이는 대략 네트 위 50cm가 되어야 합니다. 네트 위에서 조금 내려다 봐야지 선수들이 네트를 터치하거나 뭐 이런 반칙들을 잘 볼 수 있겠죠? 네. 자, 이제 두 번째. 부심. 부심은 주심과 마주한 반대쪽 지주 근처 경기 코트 밖에서 서서 역할을 수행합니다. 주심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지만 자신의 결정권도 있습니다. 주심이 자신의 역할을 계속 진행할 수 없게 되면 부심은 주심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부심은 이분입니다. 이분. 자, 이렇게 코트가 여기 앞쪽에 있지만 코트 밖에서 주심과 마주한 반대쪽 지주 근처에서 이제 주로 계시고 이렇게 서서 계시겠죠. 그래서 주심이 만약에 못 받거나 주심에게 전달할 사항들이 있으면 이렇게 전달도 해주시고 그런 역할을 주로 합니다. 자, 세 번째 선심입니다. 선심은 여기 주로 깃발을 들고 계세요. 깃발을 들고 계셔야지 깃발을 활용해서 우리가 주심과도 의사소통이 되고 선수들도 쉽게 알아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한 분도 계시고 여기 두 분 또 계시죠. 선심에 가까운 코트에 모서리에 있으며 모서리에서 대각선으로 1에서 2m에 주로 서고 각 선심은 자신의 코트 쪽 엔드라인과 사이드라인을 관리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관리하는 선에서 인하고 아웃 등을 수신호, 이렇게 깃발을 활용하거나 손짓으로 알려줍니다. 자, 여기 엔드라인. 여기 라인 보이죠? 이 사이드 라인. 그래서 이분은 이쪽 사이드 라인도 보시고 이쪽 엔드 라인을 보고 이분은 이쪽도 사이드 라인이 있겠죠? 사이드 라인과 이쪽도 이분도 이쪽 엔드 라인도 보고 그렇게 인 아웃이 굉장히 예민하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심이 큰 경기에서는 한 4분 정도 계십니다. 자, 다음 네 번째 기록원이 있습니다. 기록원은 규칙에 따라 부심과 상호 협조하면서 경기 기록지에 기재합니다. 기록원은 부저 혹은 다른 음향 장치를 이용해서 자신의 임무를 기초로 심판에게 불법을 알리거나 시그널을 보냅니다. 경기를 모니터링해서 비디오 판독 등을 합니다. 자, 여기 사진에 보면 기록원은 이렇게 주로 4분 이렇게 앉아 계시죠. 근데 굉장히 알고 보면 극한 직업이라고 위험한 직업이라고 이렇게 지금 소개되어 있는데 뉴스에 왜겠어요? 왜일까요? 자, 저쪽에서 스파이크를 하거나 상대쪽 맞은편에서 서브를 해요. 그러면 공이 어디로 날라와요? 이렇게 길게 이쪽까지 떨어질 수도 있고 튕기면 더 올 수 있죠. 그래서 기록원이 주로 이쪽에 있다 보니까 공을 맞을 위험이 굉장히 커요. 그렇고 수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배구는 수비를 경기장, 이 코트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엔드라인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4번 이내에 넘겨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팀이 수비를 하다가 공이 이쪽으로 떨어졌어. 여기 초록색. 그러면 무조건 살려야 돼. 살려야 되면 수비수들이 뛰어오겠죠. 뛰어오다 보면 이쪽에 떨어지는 이 기록원 바로 앞쪽에 떨어지는 공을 살려야 될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달려와서 몸을 날립니다. 디그처럼. 그러면 선수가 이 기록원에 부딪힐 때도 있고 공이 기록원한테 와서 맞으실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엄청 긴장하셔야 하는 그런 직업입니다. 네. 자, 우리가 배구 경기를 하면서 수신호를 알아야 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항상 심판을 봐줄 수도 있지만 그렇기도 힘들고 선생님도 하루에 수업을 하면 5시간 할 때도 있는데 이제 목도 아프고 이렇게 실제 경기에 배구 심판들처럼 수신호로 하면 편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수신호를 알아 먹어야 되잖아요. 그쵸? 알아들어야 한다면 이거를 이해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오늘 지금 배워야 할 수신호에 대해서 잘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교과서를 펴야 돼요. 교과서를. 자, 선생님이 292쪽. 자, 스탑 해놓고 교과서 가져오세요. 교과서. 292쪽. 여러분 체육 교과서 지금 처음 펴보죠? 292쪽 펴보세요. 그러면 짧게 경기 방법과 규칙 이야기하면서 이 그림과 똑같은 그림이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해볼게요. 주심 수신호가 있고 크게 선심 수신호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이해하면 우리 배구 경기 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먼저 주심, 볼인. 볼인은 뭐예요? 그냥 볼이 들어왔다. 들어왔으니까 득점이다. 인정이다. 자, 두 번째, 볼 아웃. 자, 볼이 선 밖으로 나갔다. 그러니까 실점이다. 자, 그렇게 되겠죠. 자, 더블 컨택. 여기 옆에 292쪽 경기 규칙 사이에 글이 써져 있어요. 더블 컨택. 읽어볼게요. 한 선수가 연속해서 공을 2번 터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가 한 선수가 보통 2번 터치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무조건 번갈아가면서 터치를 해야 되는데 2번 터치했다. 근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어요. 2번 터치해도 되는 경우가 언제였나? 이걸 기억하는 사람. 이거를 밴드 댓글에 적는 사람. 선생님이 계약하고 사탕 주겠습니다. 선착순 3명까지. 이거를 확인하면 여러분이 이 수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듣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더블 컨택. 무슨 경우였다? 블로킹 그 네트에 맞고 공이 네트에 맞았어. 중간 과정에서 맞고 떨어졌을 때 한 번 터치할 수 있죠. 더 같은 사람이. 이해돼요? 만약에 우리가 토스를 하다가 네트에 맞았어. 근데 네트 맞고 공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내가 또 터치할 수 있어요. 발로든 뭐든. 그래서 뭐라고 답을 적으면 되겠다. 그 전에 터치했지만 네트의 중간에 맞았을 때. 네트 맞고 다시 내가 터치할 수 있다. 오케이. 자, 다음 포히츠. 히츠가 맞다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또 읽어보면 한 팀이 3회 만에 상대 코트로 넘기지 못했을 경우. 자, 블로킹은 우리가 터치로 인정이 안 돼요. 블로킹은 한 번 더 해도 돼. 그렇다고 했잖아요. 근데 포이츠. 너무 쉬운 거죠. 3번 만에 넘겨야 되는데 4번 만에 넘어갔어. 그러면 노인정. 자, 이거는 바로 실점이 됩니다. 자, 그리고 5번 네트. 5번 네트도 여기 써져 있어요. 교과서에. 네트 너머에 있는 공을 터치했을 경우. 블로킹 시 손이 상대 네트 쪽으로 넘어가는 경우는 제외. 이것도 중요한 제외 상황이었어요. 블로킹 할 때는 점프 뛰어서 네트 넘어가서 손이 있어도 돼. 근데 5번 네트. 우리가 만약에 공이 애매하게
상대편 위로 떴는데 상대 진영이 아직 있어. 근데 손 뻗어가지고 내려 눌러버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오버네트죠. 자, 그 다음에 네트 터치. 자, 네트 터치는 뭐예요? 쉽죠? 네트 터치했다. 경기 중에 네트에 신체가 닿았다. 손이나 뭐 몸이나 머리나 이렇게 닿으면 안 돼요. 반칙이에요. 그럼 실점이에요. 그 다음에 서비스 지시하는 이런 모션 있죠? 아래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캐치했다. 잡았다. 배구는 짧은 순간에 터치를 해야 되는데 뭔가 손에 머무르는 시간이 좀 길었다. 그러면 캐치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선심의 기호를 볼게요. 수신호. 볼 아웃. 선심이 엔드라인이나 서비스 라인에 딱 서서 봤을 때 공이 선에 걸친 게 아니라 완전히 나갔다. 그러면 아웃 하고 이제 깃발을 아래에서 위로 흔든다 이겁니다. 그러면 아웃이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 다음에 볼인. 볼인은 반대로 깃발을 이제 어깨 선상에서 내리겠죠. 인 하면서 주로 선을 가리키면서 이제 깃발을 이제 표시할 거예요. 그러면 공이 라인에 걸쳤다든지 라인 안으로 확실히 들어왔다. 진영 안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인정이 됩니다. 서비스 반칙. 서비스 반칙은 어떻게 해요? 깃발을 머리 위에서 이렇게 동그랗게 흔듭니다. 흔들면 서비스 하면서 선을 밟았거나 뭐 서비스 그 외에 반칙이 있었다. 그랬을 경우 이렇게 표시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볼 터치. 볼 터치는 이게 약간 T자 모양이죠. 왼손은 수평으로 하고 깃발을 세워서 T자 모양을 만드네요. 터치. 터치가 T이기 때문에 이렇게 T자를 만드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는데 볼 터치는 뭐냐? 만약에 우리 상대팀이 스파이크를 했어. 근데 우리 수비수가 이게 스파이크 한 공이 사이드 라인으로 아웃될 공이야. 아웃될 공이었으면 우리가 득점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전에 우리 수비수의 손끝을 잠깐 닿았어. 그러면 닿아버렸잖아. 닿아버렸으니까 우리 팀이 실점이죠. 그랬을 때는 실점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볼 터치라는 이유로. 자, 그 다음 좀 그림과 함께 설명이 되어 있어요. 포히츠 앞에서 설명했지만 자, 읽어보고 그냥 오버네트 주심이 주로 오버네트는 판단합니다. 이렇게 주심이 서 계시거나 앉아 계셨을 때 네트 높이에서 전완근 팔을 이렇게 전환을 수평으로 해서 표시합니다. 자, 우리 이렇게 기나긴 이론 수업이 끝났습니다. 항상 우리 마지막에는 뭐 한다 했어요? 스포츠맨십 느껴보기로 했죠? 그래서 오늘도 스포츠맨십 느껴보러 고고. Sportsmanship is basically just respecting the athletes around you. I think that's one thing about cross country that's great is everybody's such a sport. Whether you win or lose, the winner always comes back, shakes everybody's hand. I mean, that's sportsmanship to me. Sportsmanship is playing fair, I guess. Growing up, that was the biggest thing that was taught to me as being on a team. It's important because there are other runners out there and you need to be fair to them. It gets a little rough sometimes, and I'll admit I've lost my head a few times, but in the end, you come to realize that it's just a race, and I think that's what sportsmanship is about, is just realizing that it's just a competition, and not life. 자, 오늘은 이렇게
짧고 굵게 스포츠맨십을 느껴봤습니다. 우리가 악수를 한다는 게 굉장한 선생님은 좋은 의미라고 생각해요. 처음 낯선 사람을 만날 때도 악수를 어르신들이나 처음 본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악수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선생님을 처음 봤을 때 악수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또 스포츠에서는 특히 경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기에서는 악수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처음이나 끝났을 때. 축구도 이렇게 심판이랑 줄 서서 차례대로 악수하고 지나가죠. 많이 봤을 거예요. 우리 공정한 경기 하자. 반칙하지 말고, 더티플레이 하지 말고, 페어플레이 하자. 그런 거를 다짐하며 서로 나누는 인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체육 수업이나 일상 생활에서 이런 경기를 할 기회가 생긴다면 악수를 하고 좋은 인사말 나누면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도 수업 시간에 경기를 할 때는 꼭 상대방과 경례하고 인사하고 악수 나눌 수 있도록, 그리고 수고했다고 그럴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긴 수업 들어주느라 고생했고, 선생님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한 번도 안 쉬고 촬영했기 때문에 힘든데 여러분들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배운 동작 스쿼트 그리고 여러 배구 중요 용어들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오프라인 개학해서 실제 수업을 할 때 또 물어보는 경우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또 물어보는 거는 이제 수업을 안 들었다는 거고, 물론 기억력이 안 좋아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지만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친구한테 물어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한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은 그 전에 알려줬던 거를 또 물어보는 거를 너무 안 좋아하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 혜원중학교 선생님들이 촬영한 배구 기술들을 함께 보면서 배구 기술 경기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들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조금 이론 공부하느라 지루했더라도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생동감 있는 영상을 볼 거기 때문에 기대하고 오도록 합시다. 그래서 오늘 스쿼트 한 것도 일주일 동안 좀 연습 좀 해보고 스쿼트 연습해보면 확실히 체력이 좋아질 거예요. 그 때문에 그러면 오늘 3차시 이렇게 다 끝났으니까 이렇게 기지개 활짝 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